풀무원, 바이든 대통령, 레리 핑크.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친환경,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ESG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 이제 경영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모 철강 회사도 투자가 들어왔다가 철회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ESG,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ESG가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볼까요? ESG는 말대로 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네. 그다음에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바꿔서 environmental, social, 그다음에 네. governance 네, 네, 요 세 맞습니다. 가지를 네. 추구하는 철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해야 될까? 네. 뭐 그런 거의 통칭을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이제 ESG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게 잘 갖춰져야만 뭔가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와서 되게 ESG 하는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환경과 관련된 이슈예요.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합의가 있어 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UN 기후변화 협약, 네네네. 교토의정서 네네.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어쨌거나 하는 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 줄이자.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파리 협정에서 우리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했잖아요.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네네. 시작했어요. 네. 탄소 중립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네. 탄소라는 거는 배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우리가 배출한 만큼 다시 이거를 말도 잡아들이는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합쳐서 네. 0을 만들자. 그래서 맞아요. 넷 제로를 만들자.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네. 탄소 중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다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2020년인가에 네, 선언을 하셨죠. 했죠. 네. 네,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경영학과 관련된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경영학 교과서에서 공부를 할 때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해진 답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 뭐 이윤 극대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업 가치 극대화, 결국은 이제 주주 가치 극대화였단 이게 어떤 말이에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다 보면 그러면 주주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리고 주주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알아서 사회에 기여를 할 거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기대가 반영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태껏 네. 역사적으로 보면 네, 완전히 그러지는 그렇죠. 못했었다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네, 일반적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또 네. 굉장히 또 이제 유명한 거가 WEF, 있었어요. 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죠. 네네. 네. 여기에서 우리 기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네네네. 기업의 목적을 다시 어떻게 보면 정립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조금 반대쪽 다른 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나 네네. 이런 데서는 사실 환경적인 거든, 네. 사회적인 거든, 네네. 뭐 이런 지배구조든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서 성장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쵸,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여력이 없을 네. 수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 뭐 국가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수준으로 올라선 네네. 국가들만 이제 그런 그쵸.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군요. 생각해 보면은 네. 이게 필요한 거지만 네네. 이게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은 그래도 네. 다른 각도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네. ESG 관련해가지고 되게 언급되는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있죠.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뭐 ESG 관련된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그 가장 네.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게 기업의 어떤 ESG 활동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줘서 너희들이 이런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너희들로 정확하게 알리게끔 네.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네.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죠. 네네.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공시하지 않던 그런 보고서를 두 개를 공시를 새로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사회의 뭐 투명성, 독립성을 위해서 또 어떠한 그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감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는 거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아마 자발적 공시일 거예요. 네네. 원하는 기업들만 이제 공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기업들, 뭐 SK를 선두로 해가지고 네네.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그룹들 네네. 이러한 기업들만 아직은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ESG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네네.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네네.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두 번째로 또 얘기할 거는 환경 규제,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네. 환경 규제가 엄격해진다는 거, 훨씬 네네. 더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제 엄격해진다라고 네,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뭐 엄청난 규모의 뭐 투자를 해서 네네. 뭐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키겠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특히 뭐 전기차. 그쵸, 그쵸. 미국은 자동차 나라잖아요. 네네. 네, 디젤 안 타는 나라잖아요. 네. 산유국이니까 그쵸. 가솔린 타는 나라인데. 네네.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전기차로 바꾸겠다. 사실 이거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항이 큰 일이거든요. 그쵸, 그쵸. 아니, 그리고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이가 워낙 넓으니까 그럼요. 언제 이게 충전등이 떨어질지, 난 되게 겁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이게 정말 충전소가 많지 않으면은 그러네요. 언제 설지 몰라. 그러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충전소를 대폭 늘린다라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해가지고 이 제조업도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근데 ESG라고 말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도록 네. 하는 정책을 이제 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이 ESG라는 것을 정말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금, 투자, ESG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회 책임 투자라는 거를 또 이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책임 투자라는 거는 뭐냐?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네네. 거예요. 사회 책임 투자의 정말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우리 블랙락. 블랙락의 레리 핑크. 아, 네네네.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ESG 사업 전략을 채택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멈추겠다. 또는 경영자의 인선에 관여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무서운 얘기네요. 진짜 무서운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실제 우리나라 모 기업도, 모 철강 회사도 네네. 그래서 원래 투자가 들어왔다가 철회되고 뭐 맞아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큰 손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려면은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기업 지배구조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 ESG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ESG 등급을 내요. 예. 근데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풀무원이 그렇죠. 예. 이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서 ESG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죠. 사실 이제 풀무원이라고 하면 어때요, 교수님은? 두부, 뭐 콩나물,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할 때 먹어야 된다고. 몸에도 건강한 거. 낫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근데 그러면 이 두부 같은 거가 담겨 있는 게 플라스틱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무원에서도 우리의 이 전사적인 전략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플라스틱을 한 30% 정도를 줄이고 뭔가 네. 다른 소재를 넣었대요. 약간 조금 더 생분해성, 네, 맞습니다. 생분해성 네. 플라스틱 같은 네. 거를 더 많이 차용을 해서 플라스틱 하나 다시 녹는데 뭐 몇백 네네. 년 걸린다고 하는데 네네. 그걸 확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뭐 R&D 센터 같은 거 이제 지으면서 거기에 뭐 태양열 발전소, 태양열, 네. 네네. 그런 것들 했다라고 해요. 또 러쉬. 러쉬. 네, 러쉬는 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네네네. 네,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사실 우리가 보통 샴푸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샴푸는 다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그렇죠. 그러한 샴푸예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 러쉬라는 데는 물론 여기도 이제 플라스틱 통에 든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네. 샴푸 바라던가 비누라던가 이러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쓰고 나서 어쨌거나 그런 플라스틱 통이 남지 않는, 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 회사가 3개를 산다 그래도 포장이 요만해요. 되게 절대 과대 포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또 막 난랩이라고 해가지고 보자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주기도 하고 직접 가서 사는 경우에. 네네네.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완충제가 있기는 있어야 될 네네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뽁뽁이. 뽁뽁이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네. 옥수수 전분으로 분말로 만든 거예요. 오. 그래갖고 물에 그냥 녹이면 흘러 들어가. 단호가 없어져요. 그래요? 네.
특히나 우리 이제 MZ 세대, 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세대들은 또 우리랑 또 조금 더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Z 세대의 72%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선호한다. 어허. 90%가 지속 가능한 그러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네.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스타벅스.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는 한국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뭐 여러 인수합병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회사가 됐는데 앞서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네. 저런 환경 친화적인 정책에 네. 있어서는 네네. 특히 뭐 일부 이제 에코 매장이라고 하는 데서는 아예 그냥 일회용 컵으로 아예 더 이상 판매를 안 그렇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 전체 매장은 전부 다 리유저블 컵으로만 테이크아웃이 가능해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테이크아웃을 리유저블 컵으로 하다 보니까 보증금 1,000원을 돌려주는데 반납하려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리나라 네. 이제 6월부터 이제 전체 매장에서 다 그것만 쓰게 된다는 거죠. 다 네. 이제 하게 되는 그때 300원으로 이제 뭐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스타벅스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어쨌든 모두가 불편을 네. 모두가 겪자. 그쵸. 사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불편을 모두가 겪고 있는 첫 번째 종이 빨대. 너무 막 먹다 보면 녹잖아. 그렇죠?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개개인도 실천을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교수님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샤워를 한다든가 할 때 직접적으로 물을 쓰는 순간이 아니면 잠그는 거. 백열 전구 대신에 맞아요. LED로 바꾸는 거. 네. 분리수거 하나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어요. A4 용지 우리는 이제 논문을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논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뽑았었어요. 맞아요. 정말 종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전자기기가 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산 거예요, 사실. 그거 보고 저도 따로 샀잖아요. 네. 근데 이 사고 나서 확실히 태블릿이 있으니까 출력을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건 확실한 것 네. 같아요. 우리 학교 얘기 좀 하면 너무 많이 뽑아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출력해서 내래. 그러니까요. 전자문서로 네. 남겼으면 끝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그 연말정산도 얘기했지만 그 서류도 우리는 뽑아서 냈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안 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공직사회 바뀌어야 됩니다. 이 네네. 하드카피 이거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네, 다음 아이고. 시간부터는 우리 머그에 먹읍시다. 그래야겠네요. ESG 중에서 사실 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이 했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S도 중요하고 G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이제 G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이죠. 네. 우리 사실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아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 역시 우리 지배 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했었던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E를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S와 G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해피 설스데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죠. 기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다.